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어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11만여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면서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2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환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원 중 12만 명 정도는 통일교 신도의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다며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특검의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여야의 공방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의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에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제트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제트로 비맥스 제트.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려운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삼방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임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13회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부산이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메디컬 AI, 병원 솔루션, 피부 미용, 재활, 스마트 헬스케어까지 K의료기기의 미래를 보여줄 부산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에 대해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군 소식 알아봅니다. 잠시 후 의성군 공보과 권기범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어제 민주당에서 발의됐는데요. 네. 3대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각각의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 관련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는 워낙 사건이 크고 또 재판을 받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되고요.
만약에 신속하게 재판이 안 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속 전에 기소가 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건 결국 그 일반적인 재판부는 다른 재판 하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이 내란 또는 국정농단 그리고 김건희 특검 또 순지 개병 사건 이것만 전담으로 하거든요. 그럼 속도가 상당히 빨리 갈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 또 위헌 논란도 있는데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위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위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 102조 3항에 보면 법원,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조직은 법률도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은 입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을 정해서 구조를 만들면 그 구조 안에서 사법부는 자율적으로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한 자율권은 법원에 있지만 법원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현재도 법원 안에 예컨대 성폭행 전담 재판부, 특허 관련된 전담 재판부, 마약 수사 전담 재판부 이런 전담 재판부들이 있어요.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전담 재판부를 만들더라도 재판부를 운영하는 재판관들은 현직 판사들이에요. 외부에서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법에 어긋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을 향한 공세가 거센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비밀회동 의혹 제기를 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일단 두 양측의 의견이 다르니까 이건 좀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현재로서는 어떤 게 사실인지 알 수가 없고요. 의혹을 제기한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쌍방의 의견이 다르면 뭐가 진실인지는 밝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이 맞다면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사과해야겠죠. 반대로 혹시나 물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다고만 얘기했거든요. 그럼 다른 형태의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진실은 어떤 게 맞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게 진실인지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녹취 음성이 공개가 됐는데 이 음성은 AI로 제작한 가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그 부분이 이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녹취를 최초에 공개했던 유튜브에서 그게 사람 음성이라고 지금 밝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는 이게 AI로 만들어진 음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최초로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또 아니다. 이거 사람 음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견이 또 다르잖아요, 서로. 언론의 보도 내용과 실제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발을 하는 거는 자유고요. 다만 이게 이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승찬 의원은 이제 국회에서 받은 발언이잖아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이슈화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제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뭐 그 정치 공세라고 보여지고요. 뭐 만약에 고발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크게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정당한 법 집행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막 반발하고 이러잖아요.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 사법부의 독립을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거기서 한 11만 명 정도가 통일교 신자인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자세한 건 더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건 명백하게 정치에 종교가 개입을 한 거죠. 우리 헌법은 정치에 종교가 개입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헌법을 어기는 유연적 사항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국민의힘이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건 큰 문제죠.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이제 대표 출마를 고려했었고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선 과정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와 내통을 해서 이런 일을 벌어졌다면 이건 정당 해산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이 1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가입을 했다면 당원으로 이건 정말 통일교가 주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대한 문제고요. 이건 만약에 사실이고 국민의힘 걸 알고 있었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편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민석 총리 사이에 설전이 오갔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해서 나 의원이 사법권 침해다. 민주당이 오히려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게 위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전담 재판부는 지금도 법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는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면 성폭행 전담 재판부나 특허 관련된 전담 재판부는 왜 있는 거죠? 지금 법원 현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현직 판사가 아니고 법관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재판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 판사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서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요.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진보적 사람,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또 한 발 양보해서 원래는 국회에서도 그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 빼버렸어요. 워낙 논란이 되니까. 이 정도까지인데 뭐가 위헌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위헌이라고 주장하려면 무슨 헌법의 몇 조 몇 항이 어떤 문제 때문에 걸리는 건지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어제 김민석 총리가 계속 그거 물어봤잖아요. 뭐 어떤 조항이 위배가 되는지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위헌이라고만 얘기해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이 너무 질의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진수 방통위원장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요. 어제 이 위원장은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진숙 축출법이다. 내가 민주당의 큰 방해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큰 방해꾼이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거하고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본인의 주장은 뭐 계속 본인이 버텼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으로 바뀌었다. 안 그랬으면 5명이 있었던 예전에 방통위법으로 했을 텐데 그걸 바꾼 이유가 본인이 버텼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도 5명의 상임위원 중에 여야가 여야 구성이 3대2였어요. 항상 여당이 한 명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도 7명으로 늘리긴 하지만 숫자는 4대3이에요. 여당이 4명, 야당이 3명. 뭐가 다른 거죠? 뭐 저는 그런 주장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새로 설치하면서 과기부가 갖고 있던 유료방송 관련된 거, IPTV나 케이블 방송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져오는 걸로
구조와 제도를 좀 바꿨거든요. 그리고 지능 정책이라고 해서 방송국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도 원래는 과기부가 하고 있었어요. 방송통신발전기금 과기부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져오는 거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중심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나친 자기중심적 판단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준석 방통위원장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대전 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인 거죠? 그렇죠. 그 의혹이죠. 그 의혹 때문에 저는 경찰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거의 수사를 안 했어요. 뭐 탄핵되고 나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 불러서 조사하고 근데 직접 수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게 된 건데 너무 늦었다.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가 됐고 검찰이 이제 수사를 조금 보강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예전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임기 2달을 남겨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임을 시켰거든요. 해임 사유가 뭐였냐면 기소됐기 때문이었어요. 검찰이 기소했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해임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법이 또 25일날 통과될 수 있어서 어떤 게 먼저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9월 25일날 본회의에서 만약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는 경우면 검찰이 조금 수사를 보강해서 기소를 하면 그걸 이유로 해서 해임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통신사에 이어서 카드사까지 해킹을 당해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참 그래서 이게 이제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SKT, KT, 지금 카드사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요즘 이제 금융 업무를 전부 다 인터넷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 특히 CBC라고 해서 뒷면에 있는 번호까지 다 노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정부가 오늘 긴급히 발표를 했더라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된 부분도 보완을 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카드사가 다 보상하는 걸로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징벌을 좀 더 강하게 하는 처벌을 그런 쪽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제는 이 보안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안 업무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좀처럼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은 계속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처럼 해야 된다. 일본은 자기들이 불리한 협상에 사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는 15%로 낮췄지만 투자 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투자하고 또 이익이 나면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큰 타격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끝까지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일본과 다르다. 일본의 경제 규모와 우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3,500억이라고 하는 그 달러를 만약에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우리는 거의 파산하게 되는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할 수 없다. 그러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 또는 협약에 대해서 사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우리 기업이 지금 피해를 당하잖아요. 현대자동차 등 이런 자동차 그룹들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경쟁을 잘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이런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 보상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지금 이 순간 한계를 뛰어넘는 혜택이 쏟아진다. LG 베스트샵 안동 본점 파워 세일. 다양한 할인 혜택에
사은품까지 꽉 채워 풍성하게 혜택을 끌어올려.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LG 베스트쇼 안동 본점 파워세일.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 의성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의성군의 다양한 최근 소식, 의성군 홍보과 권기범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청 홍보과 권기범 인사드립니다. 9월 벌써 중순인데요. 성묘격들의 벌써인 뱃물림 사고 예방과 응급처치를 위해서 의성군에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벌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을로 접어드는 9월 달에 뱃물림 사고와 벌써임 사고가 1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 성묘객 분들이 의성군으로 엄청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의성군에서는 뱃물림 사고와 벌써임 사고 예방과 응급처치를 위해 각 읍면에 있는 보건소의 응급처치 약품을 점검하고 뱀 해독제를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추석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요. 성묘객 분들이 뱃물림과 벌쏘임 사고에 주의하면서 명절 보내시면 더 풍성한 한가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이수지 작가의 소식인데요. 의성군 조문국에서 그림책 전시를 한다고요? 어떤 소식일까요? 예,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이수지님의 이렇게 멋진 날 이수지의 그림책 전시회가 의성군 조문국 박물관에서 지난 9월 15일부터 내년 2026년 1월 25일까지 열립니다. 이수지 작가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했으며 글 없이 그림으로만 모든 세대의 공감과 감동을 전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저도 전시회를 관람한 입장으로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마 이수지 작가의 책 한 권 정도는 다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직접 만나본다고 생각하니까 원화를 직접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 주무관님 직접 보셨는데 가장 와닿은 장면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냥 예. 그림자로 책을 자기가 완성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내 그림자로 내가 그림책을 완성한다. 예. 그런 느낌의 작품이 있어서 저는 좀 좋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림책이 이 전시긴 하지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주말에 여러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이수지 작가의 이렇게 멋진 날 전시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의성군 단촌면에서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빨간 장날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예, 9월 20일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의성군 단촌시장 일대에서 단촌면 주민분들이 함께 만드는 지역축제인 빨간 장날이 열립니다. 무대 공연으로는 동아리와 주민 참여 그리고 첫총 공연으로
알차게 준비했고 즐길 거리로는 전통놀이, 포토존, 보물찾기, 그리고 농산물 플리마켓과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촌면 상품권 구입하시면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 물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촌면 빨간 장날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5시간 동안 열리고 또 단촌면 상품권 구입 시 20% 할인된 가격으로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소식은 의성의 대표 축제 슈퍼푸드 의성 마늘 축제 소식이네요. 축제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성의 대표 축제 슈퍼푸드 의성 마늘 축제가 다음 주인 9월 26일 금요일부터 9월 28일 일요일까지 3일간 의성읍 구봉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의성 마늘 요리 대회, 농산물 판매, 먹거리 부스,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전통놀이인 딱지치기, 팽이 돌리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고 낮잠자기 대회 등 여러 가지 또 게임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축제 기간 동안에는 또 저녁에 유명 가수들과 함께 라이브 콘서트도 같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슈퍼푸드 의성 마늘 축제 콘서트도 즐길 수 있고 낮잠 자기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딱지치기 등 많은 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낮잠 자기 대회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축제장 소무대 앞쪽에 낮잠을 잘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솔직히 대회라기보다는 힐링 공간으로서 축제 오신 분들이 힘드시거나 피곤하실 때 누워서 잠깐 쉬시면서 주무시고 계시면 의성군청에서 마스크팩과 음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그냥 가서 눕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힐링하실 수 있는 시간, 마스크팩 또 음료수도 드시면서 이렇게 마사지도 할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낮잠 자기 대회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달리기가 유행인데요. 마라톤 대회도 열린다고요? 예, 축제에 오시면 마라톤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라톤은 9월 27일 토요일 의성 종합운동장에서 오전 8시에 집결해 준비운동도 하고 코스 안내도 받고 9시에 출발합니다. 코스에는 5km 코스와 10km 코스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건강을 위해서 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에 2025년 의성 마늘축제 검색하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슈퍼푸드 의성 마늘축제 9월 26일 금요일부터 9월 28일 일요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데요. 의성에서 마음껏 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네요. 의성군청에서 음악회 열리고 있다고요?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의성군청 마당에서 의성군민 열린음악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까지 트로트 가수분들 오셔서 공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안 늦었습니다. 지금 오셔도 괜찮으니까 의성군청으로 오셔서 음악회 같이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음악회 원래 그 중요한 가수분들, 인기 많은 가수분들은 마지막에 오시거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달려가시면 의성군청마당에서 열린음악회 즐기실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홍보과 권기번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연길의 정치 TMI 천연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 무엇일까요? 네, 여야가 지난 16일 이 국회 정기 국정감사 일정을 추석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가 다룰 주요한 쟁점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지역 의제는 어떻게 다뤄질지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검찰개혁, 내란 특별재판부 등으로 계속 갈등하는 와중에도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했는데요. 여야 모두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역할, 야당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하고 이걸 여론화시키는 이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는 야당이 준비를 철저하게 좀 많이 하고 야당이 국정감사 자체를 이 보이콧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여야 구도가 여당의 우위로 있고 여당의 단독 처리라든가 이런 데 반발하고 있지만 이 야당이 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지는 않은 건데요. 최근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나 오는 25일 정부가 검찰청을 좀 해체하고 이 기능을 분산하는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상정하는 데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도 이 국정감사 일정은 합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반면에 여당 입장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는 일방적으로 이 방어만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5월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이 지난해 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상 정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여당이긴 하지만 전임 정부의 운영에 대한 비판자로서 역할이 또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국정감사보다도 팽팽한 난타전이 예상되는 국정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정감사 일정이 예고가 되면서 다뤄질 내용에 대해서도 속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이 국정감사에서 이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는 이 국회 연구기관들의 이 보고서가 속속 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또 먼저 발표된 곳이 국회 예산정책처인데요. 이틀 전인 17일에 이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안과 이슈라고 하는 이 책자를 3권이나 발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이 공공요금 관련 기관의 이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다. 또 취약계층의 복지 할인이 제대로 지원되고 있느냐. 이 공공요금의 원가 검증 시에 이 주무부처의 이 경산서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도 이 공공기관인데 최근 5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 공공기관이 주요 피감기관인데 이 국감에서 다뤄질 이 공공요금을 다루는 기관들은 우리 청취자분들,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 인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여당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다 보니까 어느 상임위원회 할 것 없이 이에 대한 감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12.3 비상계엄 당시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그리고 연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특검에서도 수사하고 있는 기관들이 군이 있고요. 경찰, 국정원이 있는데 각각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의 피감 대상 기관들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12.3 비상계엄과 이후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지금도 또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 법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부대가 5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3곳이 이 국방부 장관이 관할하는 국직부대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 보니 지금 구속돼서 이 수사를 받고 있죠. 재판에 넘겨질 걸로 보이는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러 지휘관들의 이 연관성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당 의원들은 이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또 야당 입장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제기된 부정선거론, 또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파고들려는 의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주로 사전투표 절차와 진행 관련해서 문제 삼고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국정감사 피감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서 21대 대선을 앞두고 여러 사무에 있어서 개선은 했지만 이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지난 대선에서도 4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또 질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엄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음모론으로 국정감사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선관위가 명확하게 해명과 해법을 내놓을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지역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큰 피해가 있었던 산불의 원인, 대응 마련 부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가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 이 보고서를 보면 이번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는데요. 이 산불 피해로 전소가 됐었죠. 의성의 고운사. 네. 이와 같은 의성의 고운사도 산불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문화유산청, 국가유산청이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이 사찰과 문화재를 다시 복구하기 위한 작업은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요청됐던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안동에 있는 봉정사의 극락전이나 또 대웅전, 영주 부석사에 있는 무량수전 역시도 이 산불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화재 복구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산불과 관련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산불 이후 복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산불 지원 특별 법안이 이제 특위에서 통과가 됐고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은 통과가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불로 발생한 잔해 폐기물 처리 부담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타버린 나무들 그리고 집들 이 폐잔해물들을 마을 단위로 마련된 임시 적환장에 분리 보관한 다음에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거나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대형 산불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의 설치 및 운영 책임은 지금 바뀐 법안에 따르면 국가가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전담하는 기관이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형 산불 발생 후에 지역이 특히 우리 경북 지역은 재난안전관리지역으로 선포가 된 바 있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지역의 특성상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처리했다면 사실 지방정부의 예비비가 상당 부분 쓰여지고 있고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산불특별법 제정 이후에 이러한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산불 피해를 입은 또 경남이나 울산 지역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좀 질의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꼼꼼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고요. 일손이 부족한 경북 농촌 지역에는 필수적인 사업이 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현장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 근로자 제도가 마련된 지가 벌써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적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 비자 문제도 있다 보니까 지난 7월에 이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나 외국의 지방정부와
계절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데 지자체가 이걸 일일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이 봄이 되거나 겨울이 되면 이 외국에 나가서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어 왔고요. 이걸 지원하는 기간이 이제 설치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이 지자체의 요구사항이나 이 필요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가 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불법 체류 상태인 이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고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도 여전히 많은데 이 농가에서도 이걸 필요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농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좀 눈 감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좀 비자를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나 농해수위에서 꾸준히 다뤄져 왔던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주요 쟁점 그리고 우리 지역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또 바라는 점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 국정감사 때 여야가 서로 다투고 질타하게 되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만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국정감사 때 질타가 됐거나 지적된 사항은 국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피감기관이 후속 조치를 했는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지속해서 이행되는지도 감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직 국정감사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이 정당의 의원실로 이 관련 내용을 우리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는 것도 이 필요한 이 국정감사의 이 역할이 아닐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속 조치 이행되고 있는가 이 점 꼭 봐달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역에서 필요한 내용 지금이라도 말씀해달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